10개 시군과 서울 5개 구 570만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 외곽순환로 북부 구간은 남부 구간에 비해 3배에서 10배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 높은 통행료의 원인으로 서울 외곽순환로 북부 구간에 최고 48% 이율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목됐다. 이에 고양시를 비롯한 15개 자치단체장과 국민 200만 명이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루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이 시간 제시해본다. 안녕하십니까. 경인포커스 이윤철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바로 지난 9년 동안 너무 높은 이 통행료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난 8월에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 고양시를 비롯한 15개 자치단체장들이 공동 대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대책위원장인 고양시 최성 시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 등 국정감사 때는 또 국토교통위에 직접 출석하기도 하고요. 활발히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토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하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고 11월 중에는 영구 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리고 그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대책위원장인 고양시 최성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예, 오늘도 패널 두 분 기자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의 한상봉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봉입니다. 예, OBS에서도 이재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경기 북부를 출입하고 있는 OBS 이재상입니다. 예, 참 우리 대책위원장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뭐 정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직접 국정감사에 나가시기도 하고 서명운동도 많이 받으시고 네, 막 네. 직접 그러시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성과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네, 우선은 뭐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예. 국회의원까지 한 입장에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때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20만 명에 가까운 경기 북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년 넘게 이 통행료 인하에 대한 부당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든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는 확답을 해줬고 확답까지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영구 용역까지 실시를 했고 또 이번 증인과 약속은 특별히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여기 이번 OBS 토론에 나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구 용역 발주가 내부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조만간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좀 그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들이라고 봅니다. 네. 그 반가운 소식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기자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이 북부 구간 대충은 압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부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고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비싸다는 원성이 있습니까? 예,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부 구간 혹은 남부 구간 전체를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많은 우리 경기 북부 또 수도권에 있는 분은 모르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준비를 하셨군요. 네,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총 127.7km인데요. 네. 북부 구간은 일산 IC, 고양 IC, 통일로 IC를 거쳐서 퇴계원 IC까지 가는 이 36.3km입니다. 네. 그런데 남부 구간은 총 91.4km인데 평균 통행료가 킬로미터당 50원. 그래서 약 4,600원 정도인데 북부는 킬로미터당 132원.
다시 말해서 2.6배에 해당되는 거고요. 2배가 넘네요. 특별히 우리 또 고양 시민들이 분노를 한 이유는 일산 IC에서 고양 IC 구간은 3.3km 구간 약 1분을 타는데 1,000원이어서 다른 구간에 비해서 10배나 이제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간이 하는 특징은 다른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출근과 퇴근까지 보면 이 통행료 부담이 단순히 가끔 뭐 어디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수십만 원에 해당되는 이 부담이 크다는 점이고요. 또 이게 순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뭐 남부만 타는 분들이 북부를 타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뭐 북부 주민들에게만 뭐 상대적인 통행료의 불공정성이 아니라 수도권 모든 이 네.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그동안 분노가 치밀었고 네. 오늘까지 약 220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북부 구간을 쭉 탄다. 한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 탄다고 보면은 돈으로 전부 얼마 내는 겁니까? 계속 내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안 타봤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고양시에서 네. 30분 정도 거리인 구리시의 토평 IC까지 예, 그런 정도. 약 47km인데 네. 여기에 5,600원을 이제 지불하게 되고요. 비싸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 IC에서 일산 IC는 불과 1분을 타는데 네. 여기에 또 1,000원을 내야 되는 1,000원 거기 내고. 때문에 당장 남부에 비해서 너무도 불공정하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네. 남부를 타고 가다가 IC별로 냈던 비용에 비해서 네. 북부 오면서부터는 그 비용이 2.5배에서 10배까지 이제 많게 징수를 하니까 그 상대적인 분노라는 건 훨씬 더 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꼭 그쪽 주민들 아니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정말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타보면 이건 도대체 뭐지? 네. 그런 구간이란 말씀이죠. 예, 한 기자 네. 질문하시죠. 36km 이동하는데 4,800원의 통행료를 낸다고 하면은 자동차 기름값보다 통행료가 더 비싼 거거든요. 네. 왜 이런 수요 고조가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지요? 네, 우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남부 구간은 국가에서 재정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또 도로공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시민적인 부담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수 있었는데 원래는 북부도 국가가 하는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민간 투자 회사에다가 이 부분을 위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다소 통행료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좀 높은 건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게는 10배까지 나는 구조는 1차적으로는 그 위탁을 했던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데 국민연금공단이 거기에 대한 이 후순위 채권으로 약간의 재원을 투자하고 무려 30%에서 48%까지 되는 거의 초보리대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행료의 부담이 1차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서울 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수익이 수천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지금까지 약 5,500억에 가까운 또 이자를 갚아버리니까 적자가 되니까 정부와 서울고속도로 사이에서는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나오는 또 이 손실이 있으면 국가가 보증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약 1,500억의 이런 빚잔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이 엄청난 통행료의 부담을 민자고속도로인 서울고속도로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과도하게 이런 불공정한 고리대적인 고이율 구조에 가장 큰 통행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다. 너무 많은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좀 끊어서 좀. 일단 결국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그 부담을 그 민간인이 대신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이제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도한 수익률이 문제다.
그럼 도대체 과도한 수익률을 얼마큼 받고 그러면 그 과도한 수익률이 얼마이길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그것은 같습니다. 이제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해서 용역도 하고 본 결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정부와 협약으로 해서 보장받는 사업 수익률은 8.5%입니다. 네. 이것은 국채 수익률보다 무려 3.4배나 높고 시중 금리보다도 2.2배가 비싼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자 사업자의 이익이 결국은 통행료 부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자돼서 만드는 것을 인정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자 사업이 갖는 이 민자 사업자에 대한 수익률을 보존해줘야 되지만 네. 민자 사업법이든 또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따르면 네. 그것이 상식적인 어느 정도 수준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6%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서울고속도로에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네, 너무 이것은 마치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시정하라. 그런데 이 서울고속도로나 국민연금공단이 국토부보다 더 힘이 센 건 우리는 그건 뭐 무시하겠다. 뭐 우리는 계약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시민운동을 같이 주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국회도 좀 있어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이 미로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도대체 그 수익률의 구조가 어떻고 또 다른 민자 사업은 어떤가를 좀 보고 그렇게 당당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나온 문제들이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과태료만 물는 것이 아니라 시정 권고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혹은 민자 사업자가 네. 어떤 공정성을 심대히 해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서울고속도로 국민연금공단이 뭐 백기투항을 하면서 영역도 하겠다. 네. 또 뭐 고양시를 비롯한 지자체 의견을 듣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애쓰셨습니다. 네. 자, 한 기자. 그런데요. 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높은 영업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3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발표합니다. 근데 거길 보면은 매년 그 수백억대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동안 서울고속도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영업이익이 3,20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서 3,200을 벌어들였는데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30%가 넘는 앞으로는 40%에 달하는 고금 이자를 일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주게 되니까 결국은 단기 손실이 1,700억이 발생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정부에서 시민의 혈세로 보존해주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은 지난 4년에서 5년 동안 5,500억에 대한 이 이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서울고속도로는 결국은 수천억의 또 손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혈세로 나가는 세금적 부담, 시민의 높은 통행료로 나가는 또 부담, 이중적 부담이 되고 결국은 국민연금공단만 살찌우게 되는 이런 대단히 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상황에 반복이 된 것이죠. 자,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제 대충 우리는 알아듣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관심 있었던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으면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하니까 네.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라가면서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네네. 자, 도대체 민자도로라는 게 뭐길래 네. 국민이 네. 결국은 통행료를 많이 내가지고 그 사업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존해 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한다. 네. MRG라고 뭐 네. 영어로는 그럽니다만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좀 설명을 우선 주시죠. 시청자. 네. 우선은 국가의 재정 사업이라 하면 네. 국가의 기관망인
도로의 경우 이를테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다 또 경부고속도로 하는 경우는 네.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가가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통행료를 받지 않거나 그렇죠. 최소한의 통행료를 부담하는데 국가가 재정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민자 사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네. 거기에 따르는 수익을 최소를 보장해주마.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은 감당을 해라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우는 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자기 자본이 없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국가의 공기업을 끌어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네. 여기에서 이자를 아까 36%에서 48%까지 받는 이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에 이 시민적인 혈세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민자 사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예. 어느 정도의 이 민자 사업자에 대한 수익은 보장해줘야 되지만 그렇죠. 그것이 과도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네. 또 시민적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 되는데 비단 서울 외곽순환도로뿐만이 아니라 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네. MRG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통행료 계산들을 과다하게 하고 또 많은 이 수요, 공급, 재정 원칙들을 잘못하다 보니까 네. 많은 민자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그게 국가적 부채, 시민적 부담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 민자 사업에 대한 이 법이 폐지가 돼서 지금은 진행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 과거에 했던 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기자. 네. 그럼 이자율이 48%라면 진짜 고리대금업자도 울고 갈 그런 수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얼마를 투자를 했고 그러면 그 48%를 받아간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구조가 대단히 많은 적지 않는 투자 또 오랜 협약이기 때문에 또 수치가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네.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공단은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86%를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86%니까. 네. 이제 이 중에서 3,500억은 최고의 48%까지 가는 후순위 이율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MRG라고 하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시중 금리나 모든 부분에서 너무도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지금 나중에 이제 통행료 인하로 가겠습니다만은 법 개정으로 가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것을 민자 사업자나 국민연금공단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민연금 공단이 이제 대주주로서 투자를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 사실 국민연금 공단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연금 주는 그 네, 돈 네. 그걸 잘 불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거 같이 다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 사시고 그걸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된다. 적정 수준을 이제 그래서 연구 용역도 주시는 건데 네. 찾아야 되는데 한 기자 뭐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통행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단에서 하는 말은 36km 구간의 남부 구간과 달리 터널하고 교량이 굉장히 많답니다. 네. 그 비율이 56%가 된다는 거고요. 터널은 6개, 교량은 55개나 이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그게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등등 모든 민자 사업이 추진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과다 개정을 하고 또 최소 운용 수입의 경우도 앞으로 있을 통행량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턱없이 높게 해놨다가 나중에는 통행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또 손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이 이 고속도로가 민자 사업체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기 북부권,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도 통행료 폐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남부랑 기계적인 동일하게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설득을 해서 이건 용역을 실시해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법적인 개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문제는 뭐 이용하는 시민만이 아니라 다른 인천대교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민자 고속도로들이 과도하게 이 사업자 또는 시행사 이들에게만 수익을 가져다 주고 시민들은 봉인 구조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 부분들을 차제에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그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 이제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행료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서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간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건 국민고통공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복지, 행복, 안전 이걸 고민해 주는 게 국민연금공단인데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이 있으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 연금의 활용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투자를 고민해야지 시민의 등을 쳐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이것은 새누리당에 있는 현 정부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조차 청문회장에서 이건 악덕 부덕업자보다 못하는 국민연금공단 아니냐는 걸 주장을 하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국민연금공단은 이 민자사업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투기성 사업이 있으면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통행료를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연금공단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그리고 재원이 있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 또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그래서 연금공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가질 때 거기에 대한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아지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다양한 문제점에 나타나게 되면 연금공단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경우에는 고양시를 예를 들면은요. 출퇴근 많이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출근을 그 위로 안 하고 자유로로 해서 주로 가는 데가 주로 이제 서울 중심부가 되면 근로들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냐. 위로 북부 구간을 통과해서 가면은 조금 빠를 수 있고 안 막히니까 빨리 가지만 꼭 글로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싼 게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막 들고들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점차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면 가격은 좀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은 네. 다른 대체도로가 없는 편이고요. 북부 쪽으로 가는 사람에 뭐 다른 대해서는- 도로가 네. 있긴 하지만 네. 워낙 네. 이용 숫자가 지금 하루에 약 1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통행료 부담이 있어도 네. 약간 우회로가 있으면 다 그렇게 가겠죠. 예.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시가 다른 이제 기존의 시민운동이나 많은 분들하고 좀 달랐던 건 외곽순환도로가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용역도 해봤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해봤더니 이거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만약에 국가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할 경우 네. 그러면은 재정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가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지분을 확보하고 네.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내고 네. 그러면 통행료 인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남부처럼. 네. 그러면 이용객 수가 대폭 확대되고 그렇겠죠. 그것이 통행료 인상으로 와서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이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까? 네. 이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국토부에 또 뭐 네, 이제 이 국회에서 하는 의원들과 세미나에서 제시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건 심각한 불공정성 문제는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고속도로단은 네. 권고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네. 이렇게 되니까 국토교통부에 영도 쓰지 않고 네. 더구나 이제 100만 서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오히려 키를 갖고 네. 자 서울고속도로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보자. 근데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 사업을 할지 기존의 협약을 재협약을 통해서 수익률 구조를 하향을 할 것인지 네.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네. 영국공단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 국감장에 가서 네. 또 이 주민과 협의체가 빠지고 나면 또 약간의 뭐 그냥 미봉하는 통행료 인하만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꼭 대책위가 있는 이 시장과 위원회를 포함시켜주라 해서 그것까지 전제를 하고 인하가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흐름과 다른 것은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용역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 대책위원회도 용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런 네. 면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그렇겠네요. 것이죠. 네. 네. 자, 기자 질문하시죠. 최 시장님 말씀은 한국도로공사의 그 관리 운영권을 맡기자 또는 그 고율의 대출 이자를 국민연금이 받고 있는 고율의 대출 이자를 좀 저리로 낮추자 이런 말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저는 국민연금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내 10대 건설사가 갖고 있던 서울고속도로 지분을 매수할 때 당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이 심각했었고요. 대우건설이 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 한 건설 공사 중에 한 업체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유동성이 위험했고요. 다른 코오롱 건설이든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건설업체들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다 어려우니까 사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분을 매입해 줄 곳은 너희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그 대가로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해서 국민연금 너희들 이율을 좀 적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전혀 동의할 이렇게 수가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이요. 수조가 들어가는 이런 국책 사업, 민자 사업, 시민 혈세 부담이 되는 것은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시민적 부담을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뭐 우리 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갈 거냐 저는 정해진 방향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공단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 구조로 가는 것이죠. 서울고속도로가 진정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그런 심각한 기존의 협약에 있어서의 어떤 손실이 있으면 보존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사소한 계약서, 사소한 성과를 국회를 통해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이런 구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용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만큼 부당한가, 얼마만큼 이것이 아주 기득적인 어떤 야합적 구조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시민들의 혈세 부담을 하고 연금공단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연금공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민자 사업자가 제대로 된 자기들도 사업들도 잘 해내면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구조로 돼야지 그것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국민들의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리대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다. 그건 어떤 민자 사업도 또 어떤 국책 사업도 바람직스럽지 저는 못하다고 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그 법적인 그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줘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9년 동안 그렇게 폭발적인 논의가 됐는데도 과연 왜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그 도움도 초당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국민연금법 또 민간투자법에 여러 가지 위험한 대단히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 아무리 시민들의 이 혈세를 초고리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경고만 주는 것이 어떤 제재 조치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항으로 넣게 됐던 것이고요. 또 그 외에 고이율 구조도 민간에 대해서는 과도한 고금리를 하게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심판을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서 48%의 초금리를 해서 수천억을 가져간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율에 대한 제한법을 놀랍게도 여야 모든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용역이라는 것이 민간 용역이 아니라 정부 또 공공기관인 연금공단 또 지자체가 함께 해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들어설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도 좀 그 문제점이 재현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 때문에 이것이 공감대를 더 확산시킬 수 있었고 누구 개인의 공 또 어느 특정 세력의 어떤 이런 형태로 갔더라면 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제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이제 다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결국 좋다. 연구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뭔가 적정한 선, 그리고 우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선을 찾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연구가 어느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연구는 지금 연구 쪽으로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네.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시민적 입장만 보면 네. 통행료가 최대 폭으로 인하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겠죠. 어떻든 또 남부 구간도 존재하고 있고 또 이 민자 사업 또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경청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남부 구간에 어떤 상응하는 통행료 인하가 돼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또 전향적으로 제가 어떤 대안을 섣불리 제안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차제에 이걸 재정사업으로 해서 통행료의 부담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익률 구조라든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용역 자체에서 또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시장인 제가 왈가왈 보면서 이란 이안이 좋지 않느냐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든 220만의 서명자 그리고 경기 북부권 서울에 있는 그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합리적인 핵심을 찾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대로 국가 재정 사업 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 또다시 국고에서 한 1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1조. 네, 1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 그 건설업체로부터 지분을 사들일 때 1조 2천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국고에 부담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보면은 휴게소가 근래에 2개가 생겼습니다. 구리 휴게소도 생겼고 송추 휴게소도 생겼습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는 휴게소가 없거든요. 이와 같이 통행료 수입 이외에 휴게소 신설이라든지 다른 수익 방안도 마련을 해서 수익을 다각화해서 그 수익만큼 통행료를 낮추는 이런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구 용역에 그러한 방법도 포함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만큼 전문성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가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불균형성이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이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 운용수입 보장이라는 이런 제도가 갖는 또 측면도 한번 이번에 볼 필요가 있고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과도한 초금리 구조를 또 바로잡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 어떤 계약의 해지
또 재계약 문제가 있고 또 더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민자 사업의 그런 통행료 계산 또 어떤 수익률 구조 또 현실적 상황에 대한 꼼꼼한 국회나 또 이런 차원의 검증, 시민적 검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저는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를 접근할 때는 어쨌든 제가 이 사안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짚고 공정하게 시민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정 상황도 중요한 것이고 영문공단의 건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그 논의 구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확답을 드리거나 비중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못 하겠네요. 네. 뭐 연구 용역도 줬는데 거기에도 이제 여러 분야, 그러니까 뭐 꼭 정부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의 인사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쪽에서도 참여하시고 특히 공동대책협의회에서 여기서도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용역에는 현재 이제 저를 포함한 네. 이 대책위 분이 용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또 이 있어요? 국정감사장에서의 합의가 있었지만 네. 거기에 이제 누가 몇 명이 참여할 건가는 그거는 아직- 아마 협의에 올 거니까 그때 뭐 최고의 전문가를 이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공동대책협의회에 지금 몇 분이죠? 지금 이제 15개 이제 경기 북부권에 네. 또 자치단체장들이 있고요. 또 그와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또 한 27분이 여야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뭐 경기 북부권에 계시는 자치단체 국회의원 시민 중에서 이 부분들을 뭐 반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서울시에서도 북부 쪽에 네, 몇 서울 구에서 5개 구가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5개 구가 또 참여하고 네, 있고. 거기까지 해서 15개. 네. 아무튼 이번에는 보니까 아까 우리 한 기자도 질문하셨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웠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어려웠고 국민연금공단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댈 수밖에 없었고 그 위험성과 여러 가지를 합해서 수익률을 보장받았고 그런데 이제는 많이 그것이 해소됐다고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인하는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연구 용역을 해봐도 인하될 것 같다는 걸 하는데 이제 폭의 문제는 있는 것이고 물론 또 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책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시면서 열심히 뛰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낮추시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자 질문들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고양시가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0번째로 이제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그 이제 100만 도시 경기 북부 최대 도시 이제 수장으로서 업무가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번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세 번의 그 1인 시위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 직접 현장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1인 시위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과연 될까? 뭐 서명 과거에도 해봤고 다양한 아까 한 기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치인들이 나섰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뭐 그 의지들을 다 뭐 200만이 또 몇천 명이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든 공동대책위원장이고 이 문제를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좀 책임 있게 꾸려왔기 때문에 뭐 추석 전에 그 의지를 보였고 또 국회 이제 국정감사 가는 길에 보였는데 사실은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시각이 자칫 또 정치적인 형태로 보이게 되면 오히려 이 흐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고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 또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1인 시위 자체가 현재 결과를 내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뭐 많은 시민들과 여야 국회의원과 다른 자치단체와 이렇게 또 용역팀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또 여기에 참여해준 우리 공직자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공청회랑 이런 걸 많이 했던 것이죠. 논리적인 이런 논의들을. 그래서 국토부가 또 영문공단이
또 심지어는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서울고속도로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절대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한 기자도. 예. 네. 통행료 이내에 각계 인사가 참여하면 좋겠는데요. 또 각계 단체도요. 관주도 정치권 주도로 이렇게 너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는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이 운동을 할 때도 촉발자였고 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됐던 외곽순환도로를 논의할 때 우리 고양시는 모든 게 협치적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시민사회 단체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뭐 시도위원이든 시민단체 관계자든 또는 공직자든 아니면 뭐 보수적인 분이든 그건 개의치 않고 모든 사안을 하는데 그분들의 전문성 또 지혜 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펼쳐지는 많은 굵직굵직한 현안, 서울시와의 기피시설에서의 역사적인 합의, 또 서울 문산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도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어떻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협의체를 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배제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이 논의 구조에는 뉴타운 문제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협의하고 시장은 거기서 공정한 어떤 이 균형자적인 역할 또 어떤 쏠림이 없는 역할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뭐 이재성 기자도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저는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하면 좀 특이한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선 시장님이 초록색 소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황색 점퍼를 입고 그 문구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그런 글귀를 쓴 문구가 있는 차와 점퍼를 입고 다니시는데요. 그래. 처음에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님이 너무 이렇게 오버하고 전시행정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오신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나름대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요. 그렇게 파격적인 행보에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네, 그것은 이제 저라는 사람은 잘 모를 경우 그게 가능한데요. 오늘 OBS 논의 토론하러 올 때도 어제 예산 때문에 시청에서 꼬박 날 샜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의회 질의할 때나 뭐 시청에서 날밤 새는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그런 시장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체는 저는 뭐 시장 되기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든 청와대에 있을 때든 학계에 있을 때든 30년 동안 저의 삶이었고 국회의원 됐을 때도 저는 중고차 제일 먼저 탔었고 검은 세단이 아닌 중고차를 탔고 우선은 중요한 건 제일 위험한 건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자리에 그 위상에 갔을 때 초심을 잃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가불의 관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걸 뿌리치고자 하는 저의 몸부림이고요. 뭐 소형차 타고 하면 불편하죠. 뭐 오늘도 뭐 주황색 점퍼를 입고 나오려다가 또 이 심야에 비중 있는 무게감 있는 토론인데 또 자칫 달리 보일까봐 그냥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형차가 아니라 주황색 점퍼가 아니라 정말 시장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문제든 거기에 저도 뭐 처갓집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타고 갑니다만은 통행료를 낼 때마다 갖는 분노,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조금씩 해소해주는 이런 눈높이들이 중요하다고 보면 뭐 더욱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야 되고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고생 많이 하시고 뭐 성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시민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까지는 아마 질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어떤지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고 답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데요. 구간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가격을 좀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을 자주 하는데요. 이번에 통행료 인하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하가 가능한가요? 외곽 순환도로도 비싼데 일산에서 김포 넘어가는 통행료도 비싸더라고요. 일산대교 그 통행 요금은 내리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아까 웬만한 대답은 하신 거고, 그 저 일산대교 문제, 이것도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하 문제를? 아니 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교 역할하고 노력하는 건데 일산대교도 지금 사실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못지않게 잠재된 불만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산대교 구간이 1.8km인데 이게 1분 동안 운전하는 기간인데 1,200원을 편도에 내면 왕복 2,400원을 내게 됩니다. 이제 여기도 국민연금공단이 100% 또 지분을 가지고 여긴 있어요. 100%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경기도에서도 지금 큰 사안인데 제일 불만이 큰 분들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세요. 손님을 태우고 일산대교 넘어서 갔다 오면은 이 무려 2,400원을 할증을 내게 되니까 못 모르고 타신 시민들이 그렇죠. 거기를 추가 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미 여기서는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경기도도 좀 비슷한 문제로 이 일산대교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서울 외곽순환도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 국회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합의해서 통행료 인하의 결정을 내리는 건 전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 이것이 결국은 같이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일산대교 문제든 하나의 중요한 좀 표준화된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정부 부담도 덜어주고 또 시행사나 연금공단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앞으로 이번 이 결과가 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지 않겠느냐 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을 뭐 대신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 한 질문하고요.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또 두 분 하신 거 질문에 워낙 또 패널들께서 전문성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강론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판넬을 준비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에 이 통행료가 이제 그 비싼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서 20%에서 40%에 해당되는 고이율의 이자가 지급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4년 동안에 5,500억에 해당되는 이자가 지급이 된 겁니다. 현재는 36%지만 앞으로는 48%까지. 그리고 이자 지급에 따른 또 운영사는 적자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지난해가 612억의 순손실로 해가지고 1,514억이 또 혈세로 보전이 됐습니다. 연금공단에 5,500억, 또 서울고속도로에 1,500억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는 이 순손실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세가 또 면제되고, 그리고 또 남부 구간에 비해서 북부는 나들목 통행료도 부과를 받고 있고, 또 출퇴근의 감면 혜택도 남부는 50%가 있고 남부는 나들목이 무료인데 이 북부는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비단 시민만이 아니라 국토부, 연금공단, 또 서울 고속도로에서조차도 야 이렇게 가가지고는 다른 문제까지 더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친절하시고 또 전문적이고 열정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시민들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기자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료 도로가 많아졌죠. 뭐 일단 중앙정부, 국토부가 관장하는 민자 도로만 해도 44곳이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관장하는 곳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모쪼록 이번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의 이 통행료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물론 인하 쪽으로 갔으면 우리 시민들은 더 좋겠습니다. 잘 돼서 이것이 롤 모델이 돼서 다른 곳에도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